수열의 극한 개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수열의 수렴 발산. 수렴은 뭐냐면요. 수열이 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이 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어떤 알파라는 상수입니다. 알파는 일정한 값, 상수로 가면, 접근해 가면은 이거를 수렴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 자,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자,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갑니다. 뒤는 0으로 가고 이것은 1로 가겠죠. 그래서 이 값이 1로 접근을 해간다. 1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렴하지 않은 것을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것을 다 발산이라고 하고요. 발산하는 그 모양은 무한대로 가는 모양, 또 마이너스 무한대, 그 다음에 진동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산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냥 n,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겠죠? 이렇게 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n,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 무한대. 자, 이거는 숫자가 아닙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값이 없는 겁니다. 수렴값은 없고 발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이거는요, n이 짝수면 1이 나오고 홀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1 마이너스 1. 계속 교대로 나오죠. 일정한 값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발산입니다.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진동한다 그래. 진동. 모양은 진동이고요. 수렴값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극한값의 계산. 형태가 있는데요. 형태가 우리 사칙 연산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죠. 더하기, 빼기에 해당하는 어차피 부호차이기 때문에 그냥 빼기로만 볼게요. 빼기로 할 때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자, 곱하기와 나누기도 똑같아요. 뭐 나누기 곱하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나누기 형태로만 보면은 문제가 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0분의 0으로 가는 거. 자, 이러고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0분의 0꼴은 함수의 극한에서 주로 나옵니다. 미분으로 이어지고요. 이 형태는. 수열에서는 보통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형태를 보면 이렇게 분수 형태 먼저 보면요. 우리가 보통 자, 분자, 분모가 있을 때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한대로 가거나 어떤 상수로 접근해 가거나 0으로 접근해 가는 거. 요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분모도 세 가지고 분자도 세 가지. 그럼 전체가 9가지가 나와요. 9가지를 다 써보면 자,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것분에 무한대 형태가 있고요. 무한대로 가는 것분에 상수, 무한대로 가는 것분에 0으로 접근해 가는 거. 분모가 이제 상수분의 무한대, 상수로 가는 것분에 상수, 상수로 가는 것분에 0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가는 것분에 무한대, 0분의 상수, 0분의 0. 이렇게 9가지가 가능합니다. 극한이나 함수의 극한이나 똑같습니다. 보면은 무한대로 가는 것분에 상수로 가는 거는 분모가 훨씬 더 크죠? 0으로 가고요. 무한대분의 0도 당연히 0. 자, 상수분의 무한대. 상수는 그냥 숫자 1 생각하면 돼요. 1분의 무한대면 무한대. 일단은 부호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상수분의 상수는 어떤 상수가 나올 거고요. 상수분의 0으로 가면 0. 자, 그리고 이거 먼저 볼게요. 0으로 가는 것분의 상수는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가 점점 작아질수록 전체 값은 커져요. 그럼 0으로 가는 것 무한대? 당연히 무한대로 가요.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와 0분의 0, 이거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얘는 직관적으로 바로 어디로 가는지가 알 수가 없어요. 즉 무한대도 될 수 있고 상수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자 0분의 0꼴은 함수의 극한에서 주로 나오고요. 이거는 약분, 0으로 가는 요소를 약분한 후에 다시 극한을 보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는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요. 자, 일단 다항식 같은 경우에 이 분자 분모의 이 차수로 우리가 쉽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1차예요. 분모가 2차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얘도 무한대인데 분모가 2차죠. 그러니까 얘는 분자가 2차죠. 분자가 훨씬 더 크게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분자 분모를요
뭐 n이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나눠져서 나머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통 이제 상수가 있으면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분모 중에 하나를 상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상수로 만들어 볼게요.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면은 1분의 n 나누면 n 더하기 n분의 1.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1은 0으로 가고요. 사라지고. 자, 1분의 n인데 n이 무한대로 가면 1분의 무한대 형태 되겠죠? 상수분의 무한대요. 그래서 이 값은 무한대로 갑니다.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가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자, 분모가 차수가 더 커요. 3차. 자, n 세제곱이라고 하면요. 이때는 분모가 더 크죠? 이것도 이제 분자 분모를 이번에는 뭐 n제곱으로 나눠볼까요? 그럼 이 윗부분이 상수 될 겁니다. 1 더하기 n제곱분의 1 되고 분자는 n. n제곱분의 1은 0으로 가니까 사라지고요. 자, n분의 1인데 무한대로 가고요. 얘는 1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1. 이 모양이죠. 그래서 이 값은 0으로 갑니다.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가요. 그러면은 차수가 똑같은 경우 이렇게 n제곱 n제곱 제가 뭐 2n제곱 플러스 1이라고 보겠습니다. 차수가 똑같은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이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이거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면은 이건 1이고 2 더하기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은 0으로 가니까요. 1분의 2가 해서 이때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차수가 똑같은 경우는 이 최고차항의 개수 1분의 2 해서 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보통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로 구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에 해당하는 거 어차피 부호차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위주로 보면요. 이것도 9가지 가능해요. 이 앞쪽에 무한대 상수형 뒤쪽에도 무한대 상수형 하면 이것처럼 9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요게 직관적으로 얼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나머지 9가지는, 나머지 8가지는 직관적으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0 빼기 0도 이건 0을 알 수 있어요. 빼기에서는. 그러니까 요것만 문제가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 예를 보면은 자, 이거는 문제 낼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제곱 빼기 n. 자, 이거 2차식입니다. 이건 1차식이고요. 차수가 크면은 이거 입장으로 보면 돼요. 얘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이 n제곱이 n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뒤쪽이 차수가 더 커요. 3차 이렇게. 그러면 n제곱 무한대고 또 무한대인데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틀리면 큰 차수 있는 게 이긴다고 보면 돼요. 큰 차수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 되고요. 자, 만약에 차수가 똑같아요. n제곱이고 자, 여기도 뭐 2n제곱이고 예를 들어서 n제곱이다. 차수가 똑같더라도요. 이 개수가 다르면 그냥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 n제곱 이렇게 돼서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그래서 차수가 똑같아도 개수가 다르면은 바로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차수도 똑같고 이게 개수 똑같아요. n제곱 마이너스 뭐 n제곱 이렇게 좀 그런가요?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n제곱. 그래서 요거 빼면은 계산이 되죠. n제곱 사라지면 1이니까 그냥 이거는 1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다항식으로는 문제 내기가 뭐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루트에 n제곱 플러스 뭐 2n 마이너스 n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루트 이식 루트를 끼워서 자, 그러면 이건 바로 직관적으로 안 보이거든요. 이게 루트 안에 n제곱이기 때문에 1차식하고 비슷한 겁니다. 1차식하고 여기도 1차식이죠. 개수가 1 얘도 1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직관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자, 이런 문제는요 푸는 방법이 이거 부호 가운데 거 부호 반대인 거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루트 n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n을 분자 분모에 곱하면 이거는 이제 합차 공식이 되겠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n제곱 더하기 2n 마이너스 n제곱 되고요. 분모는 부호 반대인 거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n. 그럼 n제곱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 형태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걸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 최고차항 계수 비교한다 그랬죠?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도 되고, 처음이니까 증명을 해보면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루트 안에 들어가면 이제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1 더하기 n분의 2가 되고요. n으로 나누면 1, 분자 n으로 나누면 2.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사라지고요. 1 더하기 1분의 2에서 1. 자,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또 일정한 값으로 갈 때 우리는 수렴한다고 하고요. 일정한 값이 아닌 거, 수렴이 아닌 거를 다 발산이라고 합니다. 발산의 모양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극한값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0분의 0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여기 문제가 되고요. 0분의 0꼴은 최고차항의 개수비를 본다. 그 다음에 0분의 0 형태는 약분한다 그랬죠. 0으로 가는 녀석 약분한 후에 다시 극한을 보내면 됩니다. 근데 보통 함수의 극한에서 나와요. 근데 같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문제 낼 게 별로 없다. 그래서 내는 게 루트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는 거. 이런 것들은 가운데 부호 반대인 거 분자 분모에 곱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1분의 8n-1의 값을 구하시오. 형태를 봅니다. 극한은 무한대로 가면 분모, 자 무한대로 가죠.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 개수 본다고 했어요. 자 이거 직관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루트 안에 n제곱이니까 이건 1차식이랑 같은 겁니다. 1차항의 개수가 여기가 1이죠. 루트 1은 1. 그래서 분모는 1차식이고 1차항 개수가 1로 보면 돼요. 1로 보면 되고 분자는 8n이니까 8이죠. 8. 1분의 8은 8.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극한은 약간 좀 감각적인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한을 직접 몸소 생각해서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증명도 한번 해보면은 증명할 때는 분자 분모를요, 자, n으로 나눕니다. 자, n으로 나누면은 분자는 8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해서 n이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서 사라질 거고요. 자, 분모는 루트가 있죠. 자, 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n제곱이 돼요. 그래서 n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n제곱분의 1. n제곱분의 1도 무한대분의 1이기 때문에 0으로 사라집니다. 분모가 루트 1, 분자가 8. 1분의 8은 8. 이렇게 구해집니다. 다음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제곱 플러스 n분의 3n제곱 플러스 5. 자, 이것도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때는 최고차항 개수인데요. 2차식이죠. 최고차가 2차항의 개수 2분의 3. 답이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증명하려면 분자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2 더하기 이거는 n분의 1. 분자는 3 더하기 n분의 n제곱분의 5. 그래서 n제곱분의 5도 0으로 가고요. n분의 1도 0으로 가요. 그럼 2분의 3.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 뭐 앞에 거 보면 루트의 n제곱. 이거 앞에 거 무한대로 가고요. 빼기 n. 빼기 이것도 무한대. 형태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다.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요. 보통 요거 부호 반대인 거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자, 이거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좀 풀어볼게요. 일단은 이거 분수 일단은 자 이거 1분의 이거라고 본 후에요. 분자 분모에 요 부호 반대인 거를 곱합니다. 곱하면은 이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돼서 n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1 마이너스 n제곱. 분모는 부호 반대인 거 n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11 더하기 n 이렇게 돼요. 자, n제곱 사라지고요. 자, 이제 형태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됩니다. 최고차항 개수 비교하죠. 아까처럼 이거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은 1차항의 개수만 보면 됩니다. 위에는 4. 자, 아래쪽은 요거 n제곱의 개수만 보면 돼요. 루트 1이니까 1 더하기 요거 1. 그래서 2분의 4니까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또는 증명을 하면은 분자 분모를 n으로 나누면 됩니다. n으로 나누면은 루트는 n은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 더하기 n분의 4 더하기 n제곱분의 11 더하기 1 위에는 4 더하기 n분의 11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면 n분의 4도 0으로 가고요. 이것도 0으로 가고 이것도 0으로 가요.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4 2분의 4니까
2. 자, 그리고 이런 거 좀 빨리 푸는 거 좀 알려드리면요. 예를 들어 루트 안에 n제곱이니까 이거는 n하고 비슷하죠. n 빼기 n이니까 얘는 효과가 사라질 거예요.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발휘하는 게 요겁니다. 4n. 자, 얘가 힘을 발휘하고요. 얘는 별로 이제 무시할 수 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n제곱하고 요 4n까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식을 n제곱 플러스 4n이면 모양이 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숫자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4니까 뭐 7 이렇게 있겠네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 모양이 지금 이런 모양이 돼서 자,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이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져서 결국 이 값은 어디로 가냐면 n 플러스 2로 접근을 해갑니다. 이 값이 앞세 쪽이 n 플러스 2 빼기 n이니까 결과적으로 2만 남겠죠.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문자로 해놓고 하면은 뭐 공식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 좀 연습을 좀 시켜드리면 루트에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빼기 n. 자, 이거 뭐든지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n 플러스 절반이니까 3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죠. 결과적으로 얘는 n 플러스 3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빼기 n 해주니까 답은 3.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수열의 극한값의 성질. 자, 두 수열 a, b, n이 수렴하고요. 수렴값이 각각 알파, 베타일 때 그랬습니다. 자, 성질들이 있는데요. 이거 함수의 극한하고 성질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수렴할 때 얘기해요. 두 개가 수렴한다고 치면은 더하기 빼기 an 더하기 빼기 bn 이 극한값은 각각의 극한값을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c가 곱해진 거 c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c 알파 자, 곱한 것도 an, bn의 극한값도 각각의 극한값 an의 극한값 곱하기 bn의 극한값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눈 거의 극한값도 각각의 극한값을 나눈 거 나누기 때문에 분모는 0이 아니라는 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다 되죠.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주의할 건 없습니다. 다 된다고 보면 되고요.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다 똑같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두 수열 a, bn에 대하여 an이 극한이 자 2고요. bn은 1로 갑니다. 그럴 때 리미트 an 더하기 2 bn의 값을 구하시오. 수렴하는 것들끼리는요. 다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bn 그리고 2도 이렇게 앞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an의 극한이 지금 2죠. 그럼 2 더하기 bn의 극한은 1입니다.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2 답이 4가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등비수열인 수렴과 발산 그렇습니다. 자, 이 공비 R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R이 1보다 클 때, 예를 들어서 2로 보겠습니다. 2의 n제곱. 자, 이거는 n이 커지면요. 값이 계속 커지겠죠. 예를 들어 2, 4, 그 다음에 8, 16.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해서 커져서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래서 1보다 클 때, 뭐 1.1만 돼도 계속 커지죠. 1.1을 곱하면 계속 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발산합니다. 1보다 크면은 발산. R이 1인 경우는요. 1이면 그냥 1의 n제곱이죠. 1의 n제곱은 다 111 나옵니다. 그러니까 1로 수렴합니다. R이 1일 때는 1로 수렴.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또는 이거를 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면은 2분의 1의 n제곱 이 수열을 보면요, 뭐 2분의 1, 그 다음은 4분의 1, 8분의 1, 그쵸? 계속 가면은 0으로 가겠죠? 이 공비 자체가 1보다 작으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갑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분의 1도, 이렇게 부호는 바뀌겠지만,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게 부호는 바뀌겠지만, 값 자체는 0으로 갑니다. 절대값, R이,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0으로 수렴한다. 그리고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진동한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의 n제곱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두 번째 항은 4, 그 다음 마이너스 8. 부호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고요. 값도 계속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동.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1 n제곱도 이것도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진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수렴 조건. 수렴할 조건을 보면 요거 두 가지가 수렴하죠. R이 1일 때도 수렴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도 수렴해요. 그래서 등비수열에 자, 수렴할 조건이 뭐냐 그러면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합니다. 뭐 첫째 항이 0이 아닌 경우를 그렇고 첫째 항이 있으면 첫째 항이 0이 돼도 수렴합니다. 공비만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7의 n제곱분의 5 곱하기 7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의 값을 구하시오. 자, 예를 들어서요. 3의 n제곱 있고 4의 n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와 같은 거냐면 결국은 3분의 4의 n제곱과 같은 겁니다. 우리 R의 n제곱에서요. 저 R 값이 1보다 크면 예를 들어 3분의 4는 1보다 크죠? 1보다 큰 거를 계속해서 곱해가면 무한대로 갑니다. 이거는 지금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다항식인 같은 경우는 차수가 큰 거, 최고차항 개수의 비를 본다고 했는데 지수 형태, 지금 지수 형태는 이 밑이 큰 것이 이긴다고 보면 돼요. 밑이 지금 분자가 더 크죠? 그러면 무한대로 가고요. 분모가 만약에 더 크면 4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 분모가 더 크면 얘는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밑이 똑같으면요. 3의 n제곱 5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있으면 밑이 똑같죠. 3의 n제곱 3의 n제곱 똑같으면은 앞에 있는 개수 5하고 이건 1이죠. 1분의 5에서 5로 갑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분자 분모를 3의 n제곱으로 나눠서 이처럼 아까처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 문제 보면은요. 자, 밑이 7이에요. 7의 n제곱 여기도 7의 n 플러스 1제곱이죠. 이 플러스 1만 처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이 7로 갔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만 보면 되는데 자, 분모는 7의 n제곱의 개수가 1이고 자, 분자는 여기 플러스 1이 있죠. 그럼 7의 n제곱 곱하기 7의 1제곱이기 때문에 이 플러스 1은 7과 같습니다. 곱하기 7 그래서 5, 7은 35 곱하기 7의 n제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7의 n제곱의 개수는 35 이거는 무시됩니다. 1분의 35니까 35 이렇게 답이 되고요. 얘도 증명을 하려면 분자 분모를 7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분모는 1이고요. 7의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 5 곱하기 여기 하나 나오죠. 7 35 더하기 7의 n제곱분의 3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0으로 가죠. 그래서 1분의 35에서 35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분의 5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자, 이것도 밑이 큰 게 이긴다고 했죠. 밑이 큰 게 5하고 3이 있으면 큰 거 보면 돼요. 자, 얘가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분자는 여기 또 5가 있죠. 자, 5 똑같으니까 이거의 개수만 보면 된다 그랬죠. 5의 n제곱의 개수만 보면 되는데 분모는 5의 n제곱의 개수가 1이고요. 분자는 이거 플러스 1이 있죠. 이게 5 곱하기 5의 n제곱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5의 n제곱의 개수가 5로 봐야 돼요. 1분의 5니까 5.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자, 증명할 때는 5의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눕니다. 나눠보면 얘는 1 되고요. 자, 이거를 나누면은 5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인데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의 n제곱으로 나누면은 5만 남고요. 자, 이것도 5의 n제곱분의 2. n이 무한대로 가면은 자, 이거는 공비가 5분의 3이죠. 1보다 작기 때문에 0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한대분의 2니까 이것도 0으로 가요. 그래서 1분의 5니까 5 이런 식으로 구해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6의 n제곱 더하기 5n제곱분의 a 곱하기 6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5의 n제곱 자, 밑이 5하고 6이 있죠? 큰 거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자, 이것만 보겠습니다. 얘는 무시될 거예요. 분자도 6과 5가 있죠? 5 무시되고 이것만 보면 돼요. 6의 n제곱의 개수만 보면 되는데요. 자, 분모는 6의 n제곱 개수가 1이고요.
분자는 여기 a 있고 여기 플러스 1도 있죠. 6의 n제곱 곱하기 6의 1제곱이기 때문에 자 6a 6의 n제곱이기 때문에 6a 이 값이 4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6으로 나눠주면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5번 수열의 극한값의 대소관계 두 수열 a, n, b, n이 수렴하고요. a, n이 알파, b, n이 베타일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 n, b, n인데 b, n이 a, n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수렴값도 알파, 베타, 베타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는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a, n, b, n 이렇게 b, n이 크다고 하더라도 보다 알파, 베타는 크거나 이때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크다고 해도 같아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n분의 1, n분의 2 자, n분의 2가 항상 크죠? 근데 극한값은 둘 다 0, 0으로 같아질 수 있습니다. 수열 c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cn이요 an보다는 크거나 같고 bn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그리고 자, 알파와 베타면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같으면 이 값도 알파로 수렴하고 이 베타인데 베타가 알파랑 같은 이 값도 같이 알파로 수렴하면 사이에 껴있는 이 cn도 알파로 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는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는이 없어도 성립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보통 뭐 샌드위치라고 해요.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앞뒤에 있는 것이 다 알파로 가면은 사이에 껴있는 이 cn 값도 알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극한값이.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en-1 있고요. 크고 n, an, 그 다음에 en 플러스 4 얘를 만족할 때 an의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여기 nan이죠. an을 구하기 위해서 이걸 n으로 나누겠습니다. 다 n으로 나눠보면은 n 이렇게 되고요. 이거 n 나누면 사라지고 여기 n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n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양수로 보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극한을 다 보내볼게요. 세 개를. 자, 요거 극한을 보내면은 다항식이죠. 최고차항 개수만 보면 되니까 1분의 2에서 요 값이 2로 접근을 해가요. 그 다음에 n분의 2n 플러스 4 이것도 n의 개수만 보면 1분의 2니까 이 값도 2로 접근을 해갑니다. 그럼 an이 이 사이에 껴있죠. 근데 다 2로 가니까 an도 어디로 간다? 2로 접근을 해간다. 극한값은 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